불과 몇 년 만에 인공지능은 유성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가장 눈에 띄는 효과, 즉 요청만 하면 생성되는 방대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의 바다를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반 대중이 우주비행사 고양이 영상을 만들거나 대규모 언어 모델에게 질문을 던지며 즐기기 훨씬 전부터 인공지능은 이미 더 조용하게 연구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서 미약한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전체 연구 분야를 뒤흔들었고 때로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진행 중인 혁명입니다. 이 주제는 한 편의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밝은 면에 거의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즉, 앞으로의 발전을 예고하는 발견과 가속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면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새로운 힘의 등장으로 인해 밝은 미래의 꿈이 악몽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점과 시나리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이 가능성의 영역을 폭발적으로 넓힌 첫 번째 연구 분야는 공간적 구조를 연구하는 구조생물학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대 분자들, 특히 우리 세포의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훨씬 전인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팀들이 이미 거의 2억 개에 달하는 단백질의 가능한 화학식들을 밝혀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들의 배열,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는 3차원 구조는 여전히 매우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움의 정도를 이해하려면 평균 크기의 단백질에는 300개에서 500개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며 각 아미노산이 일종의 추가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단백질 전체가 독특한 방식으로 접힐 수 있도록 자유도와 추가적인 제약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데에는 몇 달에 걸친 연구가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수많은 연구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수백만 개의 단백질 중에서 매년 단지 수만 개 정도의 입체 구조만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알파폴드가 등장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은 1년여 만에 예측에 성공했습니다.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36만 개의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냈습니다. 이 숫자는 구조생물학이 존재한 이래로 우리가 발견한 모든 단백질 형태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2년 개선된 알파폴드 버전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억 개의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이 획기적인 발견으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알파폴드 3는 생성화학 분야에서 개발된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분자 간의 잠재적 친화성 예측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분자들의 독성, 안정성, 그리고 특정 단백질에 결합하는 능력까지 예측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올해 르몽드 기사에서 알렉산드라 카르본 박사는 분자 간 상호작용 모델링 전문가로 인공지능 모델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원자 간 힘에 대한 수백만 건의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하룻밤 만에 계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이 나오기 전엔 같은 작업에 거의 4달이 걸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잠재적인 치료 분자를 훨씬 더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길고 필수적인 단계를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한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신경과학으로, 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덕분에 최초의 전체 뇌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영상은 성체파리의 뇌에서 신경 연결망의 전체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3만 9천 개의 뉴런과 5천만 개가 넘는 시냅스 연결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곤충의 커넥텀이며 플라이와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히 지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처럼 작은 뇌라 할지라도
뇌를 가로지르는 모든 신경 연결을 완전히 재현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작업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와이어 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덕분에 파리의 뇌를 초미세 단위로 수천 장으로 나누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이미지를 촬영한 뒤 이 사진들을 바탕으로 신경세포의 돌기를 가상으로 재구성하여 복잡한 뇌의 첫 번째 완전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간의 뇌처럼 수백억 개의 뉴런을 가진 방대한 부피에 도전하기에는 매우 먼 상태입니다. 인간의 뇌는 현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정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와도 같습니다. 게다가 더 큰 커넥텀 연구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론스 프로젝트 역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쥐의 뇌 시각 피질 1세제곱밀리미터를 세포 단위까지 지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7만 5천 개의 뉴런, 20만 개의 세포, 그리고 5억 개의 시냅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도들은 우리가 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어쩌면 뇌 기능과 관련된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한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난 2년 동안 여러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접목한 신경 보철 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말과 관련된 대뇌 피질의 신경 활동을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보조 의사소통 시스템이 분당 몇 단어밖에 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 장치는 분당 78단어의 속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말하기 속도가 분당 150에서 180단어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혁신 덕분에 뇌졸중 등으로 마비되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생물 화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덕분에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가 이론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한 무기물 소재가 겨우 15만 개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2만 8천 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구글 딥마인드의 지오놈이 등장해서 불과 몇 달 만에 약 220만 개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발견했고 그중 약 38만 개가 이론적으로 안정적인 소재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거나 더 효율적인 반도체나 촉매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 소재의 수가 거의 1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재료화학은 가능성의 공간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성 방법이나 온도, 압력, 그리고 관련된 원소들의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재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더듬더듬 나아갔습니다. 마치 이마에 랜턴을 단 탐험가들이 자신들이 탐험하는 지하 갤러리의 일부만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빛을 훨씬 더 넓게 비출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재료와 조화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치료용 분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소재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예상했던 특성이 실제로 예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이 없는 가능성의 미로, 아무런 결과도 없는 길이나 쓸모없는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헤매지 않고 절약하는 시간은 그만큼 엄청납니다. 수많은 예시 중 하나로 20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모델이 고체 전해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3,200만 개의 잠재적으로 흥미로운 결정체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불안정한 구조와 화학적 막다른기를 제거하는데 3일반의 계산이 소요된 후였습니다. 이 모델은 인간이라면 수세기 동안 헤맸을 이 조합의 바닷속에서 18개의 유망한 후보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예시는 매우 특별한 특성을 가진 소재, 구조, 형태를 개발해야 하는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거대한 디지털 깔때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백만 가지 가능성을 걸러내고 평범한 해법을 배제하며 가장 흥미로운 몇 가지를 더 빠르게 찾아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축적된 실험 데이터와 슈퍼컴퓨터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모델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고 대체 모델을 만들어내는 법을 학습합니다. 즉,
기존의 수치 해석 방법으로는 계산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상들을 빠르게 근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 모델이 기존의 수치 해석 방법보다 100배에서 1000배 더 빠르게 유용한 근사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연구실에서 인공지능은 일종의 가속화된 디지털 풍동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체역학, 공기역학, 음양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은 형태와 재료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계산량이 큰 수치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자연 선택을 가속화하는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리적 환경이나 학습 데이터에 잘 나타나지 않은 환경에서 모델을 작동시키면 여전히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기상과 기후과학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작은 혁명에서 잘 드러납니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엔비디아, 후아웨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개발한 글로벌 기상 예측 모델들은 수집된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40년대부터 이 모델들은 기존의 대형 수치 모델들이 만들어내는 예측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예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모델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적은 연산 능력만 필요하며 좋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컴퓨터에서 AI 모델로 1분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슈퍼컴퓨터에서 2-3시간 동안 실행되는 시뮬레이션과 비교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들은 아직 폭풍이나 폭염, 한파와 같은 극한 현상의 발생과 진화를 제대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역학을 모델링하는 전통적인 물리 모델들은 여전히 기후과학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흔들어 놓다. artificielle commence également à bousculer. 모든 과학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수학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두 모델인 알파프루프와 알파지오메트리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6개 문제 중 4개를 풀어내면서 은메달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출제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전개하고 엄밀한 논리적 추론의 사슬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이 대회의 문제에 도전한 다른 모델들이 6개 중 5개를 풀어내며 금메달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GPT 5.2 프로, 즉 유료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버전이 에르드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고의 수학자들조차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종종 인공지능이 찾아낸 해답들은 이미 과학 논문에 존재했던 결과들을 다시 발견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저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해답에 거의 도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초 GPT 5.4가 발레를 찾아냈을 때 수학자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요한 추측, 즉 아직 증명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실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명제가 있었습니다. 1966년부터 증명되지 않고 버텨온 추측이었는데 GPT 4.4는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추론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정말로 놀라운 발전의 핵심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다룬 미스터 P 너 영상을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돌파구가 나온 지 일주일 후 1998년 필즈상 수상자이자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인 티모시 고어 자신의 X 계정에서 GPT 4.5를 이용해 몇 시간 만에 박사 논문 한 장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미해결 수학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또한 형식화 과정에서도 작은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학적 증명을 형식적인 컴퓨터 언어로 번역하여 소프트웨어가 한 줄 한 줄씩 논리적 추론의 모든 단계가 견고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출신 마리나 비아조부스카가 2022년에 필즈상을 수상하게 한 증명이
바로 이런 작업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형식화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자들이 몇 달 동안 해야 했던 논리 코드 작성 작업을 인공지능이 단 몇 일 만에 해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수학을 자동으로 형식화하는 단계까지는 멀었지만 이제는 증명을 형식 논리의 차가운 대리석에 새기는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장기적으로 이미 발표된 복잡한 결과를 인증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 라이브러리를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해주어 연구자들이 논리적 기초 작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이디어의 구조 설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과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 덕분에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슈퍼컴퓨터가 며칠씩 동원되어야만 가능했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속된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수치 우주론 분야에서도 그리고 은하의 분포를 연구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적인 규모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훨씬 더 많은 우주의 버전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딥러닝 기법이 저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은 단일 GPU에서 16시간의 연산만으로도 전용 슈퍼컴퓨터에서 수개월의 연산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방대한 가상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핵융합 분야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모델들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 발생을 더 잘 예측하고 가듬 조건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입자 물리학에서는 인공지능이 대형 가속기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 효율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현대 망원경이 수집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스캔하고 잡음에 묻힌 미약한 신호를 찾아내어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엑소마이너라는 나사에서 개발한 딥러닝 모델은 행성의 트랜sit 신호에 대해 학습되어 케플러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370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 발견을 검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1년에 머신러닝을 활용한 한 연구 방법도 먼 은하들의 분포를 연구하는 대시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 분석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 1200개의 새로운 중력 렌즈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알려진 중력 렌즈 현상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거의 1억 장에 달하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분석 방법은 불과 3일 만에 지금까지는 감지되지 않았던 1300개가 넘는 먼 천체들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허블 소행성 헌터 프로젝트를 통해 망원경의 기록에서 1000개가 넘는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복잡한 이미지가 있는 곳마다 인공지능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의사들을 도와 질병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데 유망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선 사진, 유방 촬영술, 그리고 MRI에서 생성된 이미지처럼 회색 픽셀의 바닷속에 묻혀있는 아주 작은 그림자를 찾아내야 하는 해석 작업에서 말이죠.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규칙성을 찾아내는 능력은 농업과학 같은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장의 위성 사진을 기상 데이터, 토양의 특성, 그리고 수확량의 이력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모델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변화를 더 잘 예측하고 수확량을 추정하며 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서는 센티넬 위성 네트워크가 촬영한 이미지를 처리하여 전 세계 농경지의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지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도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위성 이미지에서 지역과 각 나라 고유의 역사에 따라 농경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도구가 밭의 경계를 인식하도록 훈련되기 전에는 우리는 종종 경계선을 통해 밭의 경계를 식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최신 기법들이 질감, 색상, 그리고 연중 변화까지 고려하여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학 분야에서도 같은 원리가 우리의 위협 감시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공지능 모델들이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여 나타날 수 있는 돌연 변이를 찾아내고 특정 변이의 잠재력을 추정하며 확산 모델을 개선해 가장 위험한 지역을 식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에서 인공지능은 관찰 범위를 넓혀줍니다. 예를 들어 새를 생각해 보세요. 이벌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 세계 아마추어 조류학자 커뮤니티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덕분에 가능합니다. 통계 모델과 머신러닝을 통해 오늘날에는 매우 정밀한 분포 지도와 개체수 추세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이동 경로, 감소 지역, 피난처 지역을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보전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류의 음향 신호를 인식하도록 훈련된 딥러닝 모델인 버드는 현재 6,000종이 넘는 새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리 풍경 속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몇 달간의 녹음을 활용 가능한 생태 데이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구의 도입으로 조류 개체수의 상태를 거의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고고학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탄화된 두루마리 조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인공지능 모델이 탄화된 잉크와 불에 탄 파피루스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물 다양성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지만 메타과학, 즉 과학의 과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분야에서도 연구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결코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픈LX와 같은 도구는 논문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거의 5억 건에 달하는 과학 논문을 분류하고 연결하고 색인화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연구자들이 축적된 지식의 바다에서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도구입니다. 오픈RX는 서로 다른 연구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더 빠르게 찾아내어 학문 간의 연결도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천문학 분야에서 개발된 유망한 이미지 분석 기법이 의료 영상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를 연구하는 팀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과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이 문헌을 탐색하며 잊혀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빈 시스템이 이 방대한 데이터 일부를 탐색했습니다. 특정 질병의 효과적인 분자가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이 아마도 노화와 관련된 만성적인 안구퇴행에 효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실험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몇 달 후 코사이언티스트라는 또 다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 질병에 대한 치유 후보 물질을 찾는 데 기여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이 중 일부는 시험관 내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요컨대 인공지능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과학 연구 분야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과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인간 지능과 방대한 현실 세계 사이의 접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유망한 자물쇠를 찾아내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속도로 열쇠를 대입해 자물쇠를 따보는 능력 덕분에 이미 막다른 길을 제거하고 아무도 시간이 없어 시도하지 못했을 길들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이야기에 빛나고 거의 이상적인 면만을 다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많은 발전에는 잠재적으로 훨씬 더 어두운 결과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의 강력함이 새들의 새로운 지식을 밝혀줄 수 있는 반면 우리가 차라리 어둠 속에 남겨두고 싶었던 것들까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면의 또 다른 면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